사람 사이의 일은 늘 그럴듯하게 시작해서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분명 처음엔 좋았잖아요.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신경 쓰이고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죠. 왜 그런 걸까요? 상대가 변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말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을 잃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과 멀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관계는 단번에 깨지지 않아요. 서서히 멀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무심코 던진 농담에 조금씩 금이 가고 그 금이 쌓여 마음의 벽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 듯 서로 인사만 하며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나는 자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까요? 왜 나만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노력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란 건요, 요령을 안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 상대에게 덜 상처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가 쌓여야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60대 여성 내담자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다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거나 거리감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분이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애써서 관계가 버거워졌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때론 몇 년 만에 만난 동창까지. 그런데 그 관계들 속에서 진짜 편안한 사람,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 끝에 늘 괜한 말을 했나 후회하게 되는 느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관계를 맺고 싶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편한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편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나도 지치지 않으면서 상대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 방송은 어려운 이론이나 심리학 책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 실제로 상담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낸 관계의 기술이 아닌 태도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관계에서 느껴온 후회, 서운함, 안타까움, 그리고 가끔은 분노 같은 것들,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반드시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를 갉아먹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상대와 따뜻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 아닐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누구와도 편안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아주 작은 단서가 되어줄 겁니다. 그 단서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곧 이래서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관계의 방향만 바르게 잡혀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는 건 때론 참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관계는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애써 참아가며 하루를 버티기도 합니다.
내가 말이 많아서 그런가, 괜히 참지 말고 말할 걸 그랬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후회와 자책이 반복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너무 열심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늘 눈치를 보고 싫은 소리도 못하고 속이 문드러지도록 감정을 눌러둡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를 너무 잘 지킵니다. 조그만 비판도 못 참고 내 뜻과 다르면 상대를 밀어내 버리죠. 이렇게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5가지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심리학자가 가르쳐준 이론도 대단한 철학자의 명언도 아닙니다. 오랜 상담 현장에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며 제가 직접 발견한 작지만 강한 태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신이 아주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말을 할지 말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이건 참 쉬운 듯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이유 중 상당수는 말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될 걸 굳이 저런 말을 왜 했을까? 저 사람은 왜 항상 말투가 이런 말들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천천히 벌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괜히 말해서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또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말은 짧지만 그 뒤에 남는 여운은 길고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내가 이 말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말이라면 잠시 멈추는 겁니다. 무조건 참고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꾹 누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고 진심을 담은 말이라면 그땐 조심스럽게 꺼내면 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용서를 선택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용서는 누군가의 죄를 사면해 주는 대단한 도량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한 해방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결국 그 상처는 그 사람보다 내 안에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이건 마치 가시를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손과 같습니다. 손은 아프고 피가 나는데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그 가시를 툭 하고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괴롭히는 손을 펴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30년 넘게 가슴에 남편의 외도를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듯 웃고 지내셨지만 깊은 대화 끝에 그 상처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고백하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픔을 떠나보내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분은 그제야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감옥에서 나 자신을 꺼내주는 일이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세 번째 태도는 오래된 관계일수록 익숙함을 경계하는 자세입니다. 가족, 친구, 오래된 이웃일수록 우리는 말의 예의를 생략하게 됩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운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줍니다. 어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똑같은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넌 왜 그렇게 매사가 느려? 내가 내 나이 땐 벌써 애들 다 키웠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었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말이 줄고 결국엔 아예 왕래가 끊기게 되었지요. 이런 경우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오래된 사이라고 해도 말 한마디에 예의를 담는 태도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은 더 정갈하게, 마음은 더 따뜻하게 건네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2가지 중요한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진짜 심리적 거리, 그리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4번째 태도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순간엔 너무 가까워지고 또 어떤 순간엔 너무 멀어집니다. 가까워지면 편하지만 때로는 감정이 얽혀 복잡해지고요.
멀어지면 마음이 편하긴 한데 그만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보다 거리를 유지하는가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오해가 쌓이고 말이 엇나가고 결국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지금 할 말입니까? 하며 따지게 되죠. 그런데 감정이란 건 순간의 파도 같은 겁니다. 밀려올 땐 휘청거리지만 결국엔 다시 잔잔해지거든요. 중요한 건 그 파도가 지나가길 잠시 기다리는 여유입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내일 아침엔 다른 모양일 수 있어요. 감정은 정답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관계에서도 덜 다치고 더 오래 갑니다. 거리 두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기 위한 정성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까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태도.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 태도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진 않죠.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오해만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됐을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든 관계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가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만 오래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걸 혼자서 지켜보려 하세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지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일은 가까운 남성 내담자분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걸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서운하면서도 슬펐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때로 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끝까지 끌고 가야 하고 끝까지 화해해야 하고 끝까지 이해해야 할 것만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머무르게 두는 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더 이상 지금의 나와는 방향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억지로 끌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관계에서의 책임이란 끝까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가고자 하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저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조용히 놓아주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 5가지 태도는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잃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까이 가고 상처 주지 않을 만큼 조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놓을 줄도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결국 관계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을 아끼되 진심은 담고 용서하되 내 마음을 먼저 돌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중하고 따뜻하게 거리를 두되 담을 쌓지 않고 상대와 나 사이의 경계를 지키되 벽이 되지 않도록 이 5가지 태도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괜한 감정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너무 가까워서 더 예의를 잃을 때도 있어요. 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 번쯤은 말을 멈출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관계의 방향을 다시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툴지만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들끼리 맺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오래 함께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 장면 하나가 있다면 내일의 관계에 아주 작게라도 반영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나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태도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떠오른 생각이나
내 마음을 건드린 대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